저를 비롯해 많은 개미들이 꿈꾸는 주식 대박의 꿈. 그런데 일본에서 투자금 약 700만 원으로 1,500억 원, 약 2만 배의 수익을 기록.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롤모델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주식계의 전설, 가타야마 아키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주식의 주자도 모를 뿐더러 원래 직업은 백수. 그것도 세상과 담쌓은 게임 페인이었습니다. 2001년 대학 진학 1년 만에 자퇴한 뒤 무려 약 4년간 게임에만 몰두하던 그. 그런데 2005년 페인 같은 삶을 살던 아키라의 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주식이라? 이거 게임처럼 재밌겠는데? 어느 날 평범한 남성이 주식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를 접하게 된 건데요.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시드머니 65만 엔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게임 페인이 드라마 한 번 보고 주식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싫어요. 네, 참고로 응. 게임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뭔 연관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게임. 우리나라에도 프로게임 이렇게 많은데 주식으로 다 성공했나요? 우리 동네 PC방에도 게임 아니잖아. 프로게이머들 많아요. 근데 그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키라는 마치 주식을 게임처럼 즐기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요즘 엔터보다 IT 업계가 괜찮네. 반도체 쪽에 스탯 찍어야겠다. 게임 공략 읽고 공부하듯 매일매일 기업의 공시 정보를 살폈고요. 처음엔 게임 속 최정예 탱커들 같은 인기 종목 위주로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전 세계 금융 위기와 주가 급락을 부른 리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게임 섭종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아키라는 남들과는 달리 위기를 기회로 여겼고요. 오히려 싼 가격에 주식 아이템을 겟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구 매수. 마치 게임에서 전략을 변경하듯 장기 투자로 작전 변경까지 하며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의 투자 자산을 가진 주식의 신으로 등극했고요. 우와. 투자 회사에서 서로 모셔가려는 주식계의 미다스 손이 됐습니다. 게임도 진짜 전략적으로 팔려면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네. 아이템, 캐릭터 네. 다 공부해서 상성 막 맞추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했다는 게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공부를 한 전략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네. 사실 이제 보면 이제 게임 페인 같습니까? 성공한 투자자 같습니까? 저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보입니다.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랜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아까 뭐? 낙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모를 저는 텐데.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저는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치는 거라는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 나오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극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천재?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 들었어요.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특종은 2018년 화제 인물로 떠오른 한 스트리트 능력자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ម៉ាញ៉ែតមកដល់អំភូអំដូឡាស៊ូ わあ、これはわかりません。これはイコイチドロお姉さん 일본어죠. これは 아까 이전엔 다른 말이었죠. 어느 능력자인가 보다. これはពាក្យខ្វៃអ៊ីណែគឺសឹកនងអានឹងដល់ប៉ោភីនឹង 아우. 인간 번역기네. 맥넥, 맥넥. ម៉ាក់ណែ 우선 영상 속 주인공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불교 사원 타프롬 앞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툭 살릭입니다. 살릭은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캄보디아 스트리트 언어 능력자입니다. 살릭의 주특기인 중국어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你要买一个啦5个2美金买一个我唱歌 와 성조도 지켜. 我们不一样每个人都有不同的境遇 가사를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买东西给你我们不一样睡着 근데 중국어는 진짜 뭐 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네. 이제 완전 소통이네. 완전 소통하는 거예요. 살릭은 사교육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다. 你吗 살릭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온 뒤에 오후엔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요. 아저씨, 피리가 중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독학한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스트리트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살릭의 모습을 2018년 11월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업로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진정한 언어 능력자, 살릭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후원이 이어졌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살릭은 중국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살릭은요.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류를 돕는 유망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재능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게 됐다는 게 진짜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 됐네요. 저 열정이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또 셀럽이 돼서 우리가 또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우리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의 장학생 입학까지 제한.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그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던 찬드로 토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드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드로의 손에 그야말로 샷gun.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드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드로는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시다가 틈틈이 돌을 던져서 벽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드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도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야,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격장 안 가셨으면은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창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숨겨진 실력을 선보인 제야의 고수들, 현실판 굿윌 헌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대학 예배당 직원 조한 키아는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 CD 틀어놓은 수준이잖아.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연주를? 에이? 이 사람은? 마치 쇼팽이 살아온 듯한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뽐낸 이는 교내 청소부 와. 알렉산더 푸다이지크였습니다. 우와. 야, 아니 공연장에 계셔야 될 분이 네.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알바로 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건가? 사실 알렉산더는 쇼팽의 고장 폴란드 출신으로 한때 피아노의 길을 걸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당시 폴란드에 닥친 경제난으로 영국으로 건너왔고요. 이 피아노 건반 대신 빗자루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예배당에 있던 피아노를 보고 잠시 접어들었던 재능이 꿈틀거렸는데요. 알렉산더는 예배당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쉬는 시간에 잠깐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천재적인 연주 실력은 예배당 내 웹캠을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고요. 그의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본 직원 조아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마음껏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서 공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선 공연 무대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러브콜이 그냥. 그리고 알렉산더는 미국 내 손꼽히는 자선단체이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클린턴 에이즈 재단의 자선 공연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음악인으로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숨은 재능이 대학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정이 진짜 영화 굿윌 헌팅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한바탕은 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치. 썩힐 뻔했어요. 이번엔 수학계 현실판 굿윌 헌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대학교. 이 수학계 권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30대 남성 위젠춘이 수학계 초고난도 문제 카마이클 수를 척척 증명해냈습니다. 카마이클이요? 뭔데요? 이거 몰라요? 자, 카마이클 수란 1910년 수학자 카마이클이 발견한 일종의 유사 소수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난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네.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서는 그 인수가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인수는 뭔데? 맞아요. 인수는 뭔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즉 100여 년간 카마이클 수를 증명한 수학자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초초초초초초초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의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한 위젠출이며 수학자도 전공자도 이과 출신도 아닌 평범한 택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이게 그냥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위젠출은 영재도 아니었고요. 대학 역시 축산 관련 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요. 수학은 제 친구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음도 편해지죠.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진짜. 그리고 2006년 당시 이 경비원, 공장 근로자, 택배 기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우연히 수학자들도 정복하지 못한 카마이클 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에이, 여기서 막혔네. 오전 배달만 끝내고 다시 풀어봐야겠어. 아, 정말 진짜 웃기다. 5천 배달 풀어봐야겠어. 배달만 없으면 바로 풀었지. 자, 위젠출은 카마이클 수에 도전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검증을 위해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저장대학교의 차이텐신 교수가 위젠춘의 풀이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요. 우와. 그를 학교에 초대해 직접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창의적인 해법입니다. 기존의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후 위젠춘은 전 세계에서 중국판 굿윌 헌팅으로 대화제, 수학 천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